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심화과정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물 인식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 인식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앱 인벤터의 확장 기능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앱 인벤터의 확장 기능을 알아보고 그 확장 기능을 한번 같이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물 인식 앱 화면을 한번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상황을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학생 A는 우리가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줄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돕는 따뜻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설리번 플러스와 같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서 사물의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앱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설리번 플러스는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와 같이 시각 보조가 필요한 사용자에게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서 인식한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사물 인식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앱 인벤터의 확장 기능, 익스텐션에 대해서 좀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확장 기능은 필요한 기능을 컴포넌트 확장 기능을 통해서 제공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 인벤터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장 기능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 개발자들이 만들어서 직접 공유를 하기도 합니다. 확장 기능은 파일명이 AIX 파일로 되어 있고요. 이 확장 기능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추가를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기능 이외에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물 인식 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확장 기능은 룩 익스텐션입니다. 앱 인벤터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확장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머신러닝 기반의 이미지 분류 모델을 이용해서 이미지 분류 확장 기능을 하고 있고요. 수백만 개의 이미지 중에서 공통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1000개의 클래스로 분류해서 학습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이미지 분류 모델에서 이미지를 분류해서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 결과는 사물 이름을 영문으로 보여주고 그 옆에 그 사물이 실제로 이 사물일 것이라는 그 신뢰도를 소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룩 익스텐션 컴포넌트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크롬에서 앱 인벤터를 검색해 주시고 가장 위에 있는 앱 인벤터를 사이트를 클릭해 주세요. 위에 주황색 크리에이트 앱을 눌러주시면 프로젝트가 나타나죠. 아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만들었던 번역기 앱이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최근 프로젝트가 자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위에서 프로젝트,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를 눌러주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guess what이라고 한번 적어줄게요. 프로젝트 이름은 영어로 작성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룩 익스텐션 확장 기능을 설치하려면 도움말에서 확장 기능을 클릭하면 새로운 창이 하나가 뜨게 됩니다. 새로운 페이지는 앱 인벤터에 익스텐션들이 모여있는 페이지인데요.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룩 익스텐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룩 익스텐션 AIX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해주세요. 다운로드가 완료되었다면 앱 인벤터 이전에 있었던 탭으로 돌아와 주세요. 이제 팔레트에서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확장 기능이 있습니다. 확장 기능을 클릭하시고 확장 기능 추가하기를 눌러서 파일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파일 선택을 클릭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가 다운로드했던 룩 익스텐션 AIX 파일을 선택하신 후에 아래에 있는 임포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확장 기능이 추가되는 데에는 조금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 2분 이내에 추가가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 되고요. 확장 기능이 추가가 되면 왼쪽에 확장 기능 추가하기 부분에 룩이라는 익스텐션 컴포넌트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나왔네요. 추가가 되었습니다. 사물 인식 앱 화면을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가 만들게 될 화면인데요. 가장 위에는 앱 이름을 적어줄 거고요. 그 아래에는 카메라를 통해서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아래에는 사물 인식 버튼을 하나 넣어줄 거고요. 인식 결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레이블을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결과를 실제로 나타낼 수 있는 사물 이름과 정확도를 표시할 수 있는 레이블을 넣어줄 건데요. 사물 이름은 한글로 나타나도록 할 거고 정확도는 %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에서 설치했던 룩 익스텐션의 컴포넌트를 넣어줄 거고요. 마지막으로 얀덱스 번역을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화면 디자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서 수평 정렬을 가운데 3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의 가장 윗부분에 앱 이름을 넣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레이블을 하나 드래그해서 스마트폰 화면에다가 넣어줍니다. 레이블 1의 속성을 설정해 볼게요. 배경은 검정색으로 넣어주고요. 글꼴을 굵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꼴의 크기를 20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꽉 찰 수 있게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넓이를 변경해 주고요. 텍스트에다가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색깔이 보이지 않으니 텍스트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주고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카메라를 통해서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요.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가장 아래에 있는 웹 뷰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웹 뷰어의 속성은 높이를 50%로 설정을 해서 우리가 화면 전체의 절반 정도를 카메라 인식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요.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래에 사물 인식 버튼을 넣어 주어야 하는데요. 버튼 하나를 가져다가 스마트폰에 옮겨주시고 속성을 설정해 볼게요. 글꼴은 굵게 하고 글꼴의 크기는 15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양은 둥근 모서리, 텍스트에다가는 사물 인식이라고 적어줄게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인식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레이블이 필요합니다. 레이블을 하나 가져와 주시고요. 레이블의 배경은 파란색으로 설정하고 글꼴의 크기를 18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해주시고요. 텍스트에 인식 결과라고 적어보도록 할게요.
역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텍스트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가운데 정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물의 이름과 정확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레이블을 더 넣어주어야 합니다. 두 개가 가로로 나란히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레이아웃을 바꿔주어야 하는데요. 수평 배치 레이아웃을 가져다가 넣어주세요. 속성은 수직 정렬을 가운데 2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레이블 두 개를 가지고 옵니다. 네, 두 개가 나란히 들어갔죠. 첫 번째 있는 레이블에 이름을 글꼴 크기는 조금 크게 25로 설정을 해주고요. 텍스트는 사물 이름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레이블도 글꼴의 크기를 25로 설정을 해주고요. 아래에 텍스트는 정확도라고 적어주겠습니다. 뒤에 배경색을 없애주기 위해서 다시 수평 정렬해서 배경색을 없애주시면 됩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룩 익스텐션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요. 확장 기능에서 가장 아래에 있어요. 네, 룩 익스텐션을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드래그 해주세요. 룩 컴포넌트는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바깥 부분에 표시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룩의 속성을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있는 웹 뷰어에서 웹 뷰어 1을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얀덱스 번역 기능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얀덱스 번역은 미디어에 있어요. 미디어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얀덱스 번역을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얀덱스 번역 역시도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바깥 부분에 표시가 됩니다. 이제 컴포넌트들의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컴포넌트 레이블은 앱 제목이라고 바꿔주고요. 두 번째 웹 뷰어는 웹 뷰어 사물 인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세 번째 있는 버튼은 사물 인식 버튼이죠. 버튼 사물 인식으로 변경합니다. 네 번째 있는 이제 레이블 2는 인식 결과를 나타내는 거네요. 레이블 인식 결과.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레이블 3번과 4번도 바꿔줘야 되는데요. 레이블 3은 이 사물 이름이라고 적어주고요. 레이블 4는 레이블 정확도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화면 디자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룩 익스텐션에 이미지들이 1000개의 클래스로 분류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000개의 이미지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클래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말에서 확장 기능을 다시 클릭을 해주시고요. 새 창이 하나가 뜨면 앞에서 우리가 룩 익스텐션을 다운을 받았었죠. 다운로드 파일 옆에 비아 깃허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클릭을 하시면 가장 위에 있는 폴더인 앱 인벤터 폴더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닥스를 클릭해 주시고 레퍼런스에 다시 들어가시면 두 번째 컴포넌트가 있어요. 그러면 클래시스 텍스트 파일이 있는데요. 이것을 클릭해 주시면 1000개의 클래스로 분류되어 있는 이미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쭉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0개들이 각각 어떤 것들인지 영어로 다 이름이 적혀 있죠. 마지막까지 쭉 내려보시면 클래스가 0부터 999까지 총 1000개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999번 같은 경우에는 토일렛 티슈, 그리고 그 앞에는 이어에서 귀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물 인식 앱을 만들기 위해서 확장 기능인 룩 익스텐션을 한번 설치해 보았고요. 그리고 사물 인식 앱의 화면을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만든 사물 인식 앱 화면에 실제로 프로그래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만 안녕!